예, 석종득입니다. 선거 컨설턴트이고요. 지금은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의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교실입니다.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이 함께하는 실전 선거교실 37번째 시간 스피커 볼륨 키우기 6 말로 싸우는 조폭편 시작하겠습니다. 이 조폭 이러니까 너무 좀 센 말이죠. 오늘 주제는 결국은 조직인데 이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이 조직이 선거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회사 운영과 선거 운영은 다르죠. 회사는 최소 조직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창출하는 그런 조직이고요. 그 조직들에게는 전부 다 물적인 보상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캠프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여러 집단들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무언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꼭 한 곳에 모여야 됩니까? 회사에 다 모여야만 일이 되나요? 재택근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조직이 모여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해 가는 것이고 그들은 물적 보상보다는 더 중요한 무엇, 그 중요한 무엇이 이를테면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일 수도 있고 어떤 후보를 꼭 당선시켜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연봉 대신에 어떤 명분과 어떤 이유를 그들에게 만들어주고 그들과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이게 바로 선거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선거는 연봉이 아닌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그런 운영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거사무소의 역할은 사무소 내에서 작업도 하고 휴식도 하고 필요 물품을 제작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손님이 방문하기도 하는 이런 어떤 사무소죠. 그러니까 선거운동원들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선거운동원들과 그곳을 내방하는 손님들, 이들이 쓰고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선거는 선거운동원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운동원보다는 말을 날라주고 표를 모아줄 선거 조직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모여서 그들이 외부에서 활동하고 캠프를 한 번도 오지 않았지만 밖에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좀 꼭 부탁하자, 이 사람이 꼭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퍼뜨리고 다닐 수 있으면 그것이 선거에 이기는 첩경이기 때문에 이 선거사무소와 직결된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를 잘 차려놨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이 별로 없고 우리 일하는 사람도 몇 명 되지 않는 이런 모양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오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고 이곳을 통해서 뭔가 일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아이고 이게 선거사무소를 왜 이렇게 꾸며놨어? 좀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좀 잘 꾸려놓지, 이 경우가 더 좋겠습니까? 저는 선거사무소의 인테리어, 선거사무소의 공간, 이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곳을 이용할 사람들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선거 공간이 그분들에게 좀 더 편안한 공간이 되고 그분들에게 의미 있는 공간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전략, 후보의 아이덴티티,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잘 녹아있는, 그래서 원하는 정보를 다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노력들이 있는데요. 엘리베이터나 계단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툴 중에 하나입니다. 오자마자 첫인상이 될 수 있겠죠. 엘리베이터에 섰을 때,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을 때 엘리베이터 그 벽에 있는 그림, 또 혹은 말,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사기를 높여주거나 목표의식을 만들어주거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선거사무소에 있는 사면벽, 문, 이런 것들은 좋은 홍보 도구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기본적인 세팅은 성심성의 있것,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의 전략에 맞춰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예비 선거 때는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참모 조직이 활동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본선거대로 가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조직을 만들어가고 최종적으로는 선거운동원들 뿐만 아니라 공조직, 사조직, 직능 및 단체가 너나 할 것 없이 선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서 말을 날라줘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선거 조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조직, 사조직, 직능 및 단체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지난 유튜브에서 충분히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세 가지가 어떤 것이다 보다는 그분들이 하는 역할에 있어서의 포인트를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들을 모두 하나로 묶어서 한꺼번에 어떤 정보를 전달하거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후보님도 계시고 그런 캠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서로 그 안에서 헤게모니를 가져가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는데 이것이 긍정적인 경우도 있지만 부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한 통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노력, 별로 좋은 노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를테면 후보가 다니고 있는 교회면 교회, 동창이면 동창, 또 무슨 종신이면 종신, 이런 식으로 그룹마다 각자 후보와 관련성을 가지고 또 조직의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서 각각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각자 성과를 내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훨씬 효과적으로 이 선거를 짧은 기간에 성과 있게 치르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미션, 즉 명단을 모아가지고 캠프에 전달한다. 그러면 캠프는 이것을 일괄적으로 어떤 홍보를 통해서 이 표를 만들어낸다. 라는 식의 공장식 운영을 생각해서는 선거를 잘 치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표를 만들어 오는 것까지 단순히 명단을 내는 게 아니라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말을 전하고 최종적으로 표를 이끌어 오는 것까지를 각각의 조직들이 담당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 사조직 50군데, 우리 공조직 지역별로 우리 당원들 전체가 각각의 어떤 그 나눠져 있는 섹션별로 또 직능단체 30개가 각각 몇 표씩을 만들어 오느냐라고 하는 경쟁으로 이 전체적인 캠프의 운영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명단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낸 명단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진다라는 생각으로 또 캠프가 이렇게 말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조직에게는 이 말이 통한다라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석하고 또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화되는 형태로 조직이 운영되는 게 최종적인 목표고 이렇게 활성화되는 곳들이 선거에서 이기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선거 운동이라는 것은 선거 조직을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하는 선거 운동이죠. 예비선거 운동 기간보다 더욱 자유롭게 활동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법이 그만큼 더 허용폭을 넓혀준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 기간이 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 우리가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13일,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3일로 제한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활동을 하는 것도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섰을 때 이 13일 동안 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그렇지 않은 평소에 비해서 훨씬 더 사람들 사이에서 용인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때 바짝 할 수 있도록 그 사이의 기간 동안 준비를 하고 축적을 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갖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퍼나르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가는 시간은 이 14일에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본선거 운동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명단을 건네주는 것만으로는 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선거의 조직 활동은 책임투표제까지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명단을 낸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은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우리 후보에게 표를 찍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겠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 그냥 단순히 명단을 건네주고 내가 아는 사람들 명단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몇천 명 조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분이 명단을 들고 와서 후보에게 무언가 딜을 하고 이러는 장면에서 긴장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명단을 들고 있는 사람이 과연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내 조직으로 나에게 표를 주는 사람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또 그렇게 준 명단을 가지고 우리가 전화를 건다고 표의 색깔이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현대선거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자유당 시절 선거에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단을 두툼하게 들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선거 때가 되면 어마어마한 양의 문자를 받습니다. 공보물이 지방선거 때에는 한 집에 최소 20개에서 많으면 30개가 넘는 공보물들이 오듯이 후보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문자를 보내는 양도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그 문자들을 전부 다 받으면 그 문자 받는 대로 이 사람 찍어야겠다. 문자 보냈으니까 저 사람 찍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그 명단을 책임지고 표로 이끌어줄 사람들이 얼마만큼 우리 캠프에 많이 확보됐는가, 그분들이 각각 몇 명씩을 책임져 줄 수 있는가, 이 숫자를 세범으로 해서 내 표를 가늠할 수 있는 선거, 이런 선거를 책임투표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후관리까지 담당하는 것, 이런 사후관리까지를 담보하는 것이 바로 조직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본선거 운동의 조직활동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접도록 하겠습니다.